대기업 김남국입니다. 유한양행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상승 이유로는 이 렉라자의 약가가 책정이 됐다는 게 큰 이유로 볼 수 있겠죠.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됐는데 사실상 렉라자의 효능이 타그리소를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미국에서의 약가 책정은 굉장히 복잡한데요. 이 부분 과정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상용화도 중요하겠지만 유한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. 이제는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렉라자의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는 과연 얼마나 될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,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을 보려면 아직 남은 일정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. 거의 종착점이긴 하지만 이 남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렉라자의 미국에서의 약가가 책정이 됐습니다. 1년 약값으로 3억 원으로 측정이 됐었는데 기존의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내용은 좀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 3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월 30일 복용을 한다고 봤을 때 한 달 약값은 2,400만 원 수준입니다. 이 타그리소의 한 달 가격은 2,250만 원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높은 수준이죠. 미국의 약가 책정은 뭐 제약회사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제약사, 보험사, 그리고 PBM이라는 이 세 곳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, 이번 약가 책정은 이 환자에게 약가 부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유한양행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약값이 높다는 건 이 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높은 매출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 렉라자가 단독 사용이 아니라 병용한다는 점이죠. 렉라자는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함께 이제 사용해서 치료받는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리브리반트의 1년 약값이 4억 원으로 이 렉라자의 약값과 합한다면 7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. 타그리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이런 약가 책정에는 세계 주체기관이 있는데 약물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사, 유한양행과 얀센이 되겠죠. 그리고 질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험사, 마지막으로 이 보험사를 대신해서 제약사와 협상하는 중개업체인 PBM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PBM의 역할인데요. 미국은 약가 책정을 할 때 리베이트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, 제약사가 이 1,000원짜리 약을 PBM에 등재를 시키려면 이 PBM에게 약값의 10%에 달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를 해야 됩니다. 좀 찔러줘야 된다는 거죠. 하지만 여기서 PBM은 당연히 더 큰 리베이트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때 이 PBM은 높은 약가를 가진 이 약품을 등재를 시키고 그에 걸맞는 이 리베이트를 수령을 하는 겁니다. 물론 환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 미국에서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보험사와 PBM 그리고 제약사가 약물의 약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. 사실상 이 유한양행은 얀센에게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약가 책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이 높은 약가를 책정받은 만큼 약물 상용화로 인한 이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렉라자로 인해서 이 유한양행이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, 23년도 12월 21일에 FDA랑 EMA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올해 8월에 FDA 승인이 났는데 이 승인으로 인한 마일스톤이 유한양행 240억 원, 그리고 유한양행한테 이 기술 이전을 했던 오스코텍의 80억 원, 제노스코의 80억 원이 돌아갑니다. 또 올해 1월에는 중국 허가 신청을 했고 이 11월 말에 허가 결정이 예정이죠. 그러면 이 유한양행의 360억의 마일스톤이 또 돌아갑니다. 일본 허가는 내년 2월 예정인데 허가가 된다면 이 120억의 마일스톤이 또 생기는 거죠. 이 금액을 다 합치면 1210억 원인데요. 유한양행이 2018년에 얀센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12억 5,500만 달러의 기술 이전을 했으니까 이후 품목허가가 진행이 된다면 총 7,62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후에 상용화가 된다면 로열티를 10%에서 15%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로열티 또한 이 오스코텍과 6대4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해외 매출은 65%대 35%로 추가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대충 예상 금액이 1조가 넘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정말 돈방석에 앉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이런 돈방석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유한양행은 아직 2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. 바로 OS 데이터 발표인데요. OS 데이터란 이 전체 생존기간 비율을 뜻합니다. 내년 에스코 학회에서 발표 예정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모든 향방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 말할 정도로 중요한 지표인데,
전체 생존기간 비율이 높게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후에 있을 이 병용요법 FDA 승인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현재 이 렉라자의 12개월 전체 생존율은 이 90%, 24개월 전체 생존율은 이 74%, 36개월 전체 생존율은 53%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마지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체 생존율 OS 데이터가 잘 나와주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. 우리가 이 렉라자를 타그리스와 가장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최근 연구에서 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타그리스보다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이 30%나 감소를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비소세포 폐암의 변이에 대해서 이 큰 효과를 입증을 하면서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유용한 약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. 특히나 이 타그리스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장기 치료 시에 타그리스는 내성이 발생을 하지만 이 렉라자는 내성이 타그리스에 비해서 현재 적게 발견됐기 때문에 1차 치료제를 인정받는 타그리스의 자리 또한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 타그리스의 효능 또한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내성이 줄었다는 점은 1차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이렇게 오늘은 렉라자의 약가가 나왔고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약가로 인한 향후 모습들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아직 남은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좀 금물이겠지만 계속해서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한양의 행보에 우리는 또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금일 차트는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번 주 마감 주가보다는 0.54% 상승한 148,100원으로 5일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주에 약가가 책정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경쟁 약품으로 볼 수 있는 이 타그리스보다 높은 약가의 주가 상승에도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죠. 지금처럼 이 5일선을 지켜주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렉라자 관련 이슈가 다시 나와준다면 약가 책정의 힘이 잃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이후에 조정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전 지지 라인까지 조정 그리고 해당 매물대 라인이 깨진다면 이 정도 라인까지도 열어두고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단번에 악재가 터지면서 이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라인까지 단번에 빠질 일은 크지 않다고 보여주고 이 만약 추세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라인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유한양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여의 김남국이었습니다.